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용승 관세사입니다. 자, 여러분, 3과목 원산지 결정 기준. 자, 악명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대체 원산지 결정 기준이 어떤 과목이길래 원산지 관리사에 도전하시는 그 많은 분들을, 쟁쟁한 많은 분들을 한 3분의 2 정도를 떨어뜨리는 과목인가 정말 궁금함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이 어떤 이제 스킬을 몸에 익히는 과정을 설명을 일단 드릴게요. 처음 단계가 무의식적 무능. 자, 이 말이 어떤 말이냐? 자, 운전하는 걸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운전을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어릴 때 우리 꼬맹이 시절에 우리 아버지가 운전하시는 거를 옆에서 보면 어때요? 그냥 사이드 브레이크 내리고 클러치 밟고 엑셀 밟고 핸들 돌리고 이게 끝이잖아요.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이게 무의식적 무능이에요. 자기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이 그냥 쉬워 보이는 2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식적 무능. 자, 이제 미성년자를 탈출해서 직접 핸들을 딱 잡았습니다. 그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요. 이러면 자기가 무능하다는 것을 의식하게 돼요. 이게 의식적 무능이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의식적 유능이에요.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이제 운전을 하는 법을 배우면서 자기가 핸들을 조작해보고 브레이크도 한번 밟아보고 엑셀도 밟아보고 이런 단계가 의식적인 유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를 몰려면은 자신의 모든 집중력을 거기에다가만 투하해야 돼요. 네 번째 단계는 무의식적 유능. 예. 이제 운전이 자연스러워진 거죠. 운전을 하시다 보면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운전하면서 딴 생각하고 뭐 음악도 듣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스킬이 발휘될 수 있는 그 단계, 그게 무의식적 유능이고, 마지막은 의식적 무의식적 유능. 마지막 단계는 이제 저처럼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수 있는 단계. 딱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스킬을 몸에 이렇게 익혀가는, 체득해가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 3과목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3과목은 여러분들이 도달해야 될 단계는, 자, 이상적인 단계는 여기지만 우리가 강사할 건 아니니까, 근데 이상적인 단계는 여긴데 사실은 여기까지밖에 도달을 못하는 게 현실이죠. 예, 여러분들이 여건상 이 공부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엄청난 노력을 하고 들어가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의식적 유능 상태, 무의식적 유능 상태, 이것이 한 50대 50 정도만 되셔도 50에서 60점 정도를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푼 문제에서 한 반 정도는 내가 낑낑대면서 풀고 한 반 정도는 정말 쉽게 딱 보자마자 답을 예감해서 바로바로 넘어갈 수 있는 상태, 이 상태. 그리고 뭐 찍는 문제는 찍는 문제대로 따로 하고요. 그렇게 되면 50에서 60점이 나와서 이제 합격 점수가 되는 건데 우리가 3과목을 이 정도까지 공부하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제 예상에는 하루에 여러분들이 한 3시간 정도씩 공부를 했을 때, 한 달 정도를 공부를 투자를 하셔야 이 정도 수준에 도달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산지 관리사 합격이라는 그 열매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자, 우리 3과목을 이제 계략적으로 개요도를 한번 쭉 펼쳐보기로 할게요. 자, 원산지
결정 기준은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어. 지금 챕터는 5가지 챕터인데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개념을 잡고 있는 거는 세 가지 파트 정도로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해서 원산지 규정에 기준이 있어요. 기준. 충족되어야 하는 기준. 첫 번째는 당사국 요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사자 요건. 자, 당사국 요건이란 예를 들어서 한미 FTA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되어야만, 미국에서 들어와야만 그래야지 한미 FTA를 받을 수 있다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 요건은 미국에서 수출자가 있어요. 원산지 우리 결정 기준에서 말하는 수출자가 있습니다. 그 수출자가 수출을 했어야만 우리가 특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개념이고요. 이제 세 번째가 품목 기준이에요. 품목 기준. 이거는 우리가 이 과목에서 배우시는 그 품목 분류, 거기랑 직결된 내용이고요. 그 품목 분류가 뭡니까? 각각의 물품마다 그 세율 번호가 있어서 그 번호에 들어맞아야만 우리가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거는 지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이제 2과목, 3과목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 숨 쉬듯이 자연스러워지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원산지 기준.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다른 것도 물론 이 과목에 속해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과목이 3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운송 요건 해서 이 기준 5가지는 필수적으로 충족이 되어야 하는 기준이고요. 해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챕터. 이걸 이렇게 끌고 오게 되면 그러니까 돋보기로 딱 4번만 찍어서 확대를 시키게 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산지 기준은 물품의 생산, 가공, 제조와 관련이 돼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물품이 아니죠. 저 품목 기준 이거는 물품이어도 이런 거는 물품이 아니잖아요. 근데 원산지 기준은 물품에 관련된 기준이고 여기에 이제 일반 기준이 있어요. 일반 기준. 첫 번째, 완전 생산 요건. 두 번째, 실질적 변형 기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원산지 재료, 생산품. 이 3가지 요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내 가공, 5번째 충분 가공 해서 요 3가지는 택 1입니다.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충족을 시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2개는 무조건 충족시켜야 되고요. 그래야 원산지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챕터 3까지 있다고 했죠. 여기까지 챕터 2고, 여기가 챕터 2고, 챕터 3는 뭐냐? 이쪽. 실질적 변형. 실질적 변형. 여기를 또 돋보기로 이렇게 확대하는 거예요.
해서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보충기준. 첫 번째가 보충기준이고 두 번째가 품목별 기준. 자, 완전 생산 요건이나 원산지 재료 생산품은 정말 간단해요. 이건 따질 복잡성이 별로 없어요. 그거는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런데 이 실질적 변형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로 인정되려면 정말 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국산이 아닌 원재료를 썼고 국산 원재료를 섞었을 때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의 상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실질적 변형 기준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해서 복잡해질 수밖에 없겠죠. 해서 도대체 외국 물품이 얼마나 섞이고 국산 물품이 얼마나 섞이고 아니면 뭐 다른 기준에 의해서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난 걸로 우리가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게 품목별 기준에 나와 있고 보충 기준에 나와 있는데 이 보충 기준은 보완이 아니라 완화해 주는 거예요. 어떤 보충 기준에서는 좀 특별한 아이들이 나와요. 해서 뭐 중간재라든가 그런 특별한 아이들, 약간 좀 운송용구라든가 포장용기 이런 아이들이 나오는데 이런 게 나왔을 때 실질적 변형 기준으로 해서 원산지를 받기 편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 보충 기준으로 할 수가 있고요. 품목별 기준은 우리 이 과목에서 배우는 그 3번 있죠, 3번. 예. 3번별로 그러니까 물품별로 다 기준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예. 이미 정해져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실질적 변형 기준을 거친다면 이 품목별 기준까지 다 검토를 해야 우리가 원산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칠판에 이렇게 써드린 내용이 우리가 3과목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예. 이 내용을 만만치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3과목은 재밌는 과목이에요. 저는 1과목보다 3과목을 가르칠 때 여러분들에게 더 재밌게, 더 제가 스스로 열심히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과목은 재밌어요. 정말로. 하다 보면 무슨 퍼즐을 맞추는 것 같고 예, 약간 회계적인 그런 느낌도 있어서 예, 정말 그 원산지 관리사라는 과목을 공부함에 있어서 이 3과목이 그래도 그나마 제일 공부하기에는 예, 도전 정신이 일어나는 그런 과목이 아닌가 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분 3과목을 진짜 잘해야만 원산지 관리사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어렵긴 어렵지만 이 과목은 품목 품목 분류 번호는 사실은 사전처럼 찾는 겁니다. 실무에 나가면 그 찾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근데 3과목 원산지 결정 기준은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해야 돼요. 프로세스가 없습니다. 해서 3과목을 잘하는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고요. 이제 저희 3과목에서 뵙게 될 텐데 이제 3과목에서는 1과목에서는 조금 이제 실무 얘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이제 법 과목이니까 이 법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현실에 맞물리는 얘기도 제가 해드리고 좀 그러겠지만 3과목은 예, 정말 이론적인 내용으로 충만한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